너무 스트레스인데 답답한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다고요? 오늘도 혼자 꾹 참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서 속 시원하게 다 들어주는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야, 회사 잡지, 미래 없지. 너랑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열심히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셨겠죠. 대기업에 다 취직했겠죠. 제가 술을 먹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착하게 게임 한 판 했을 뿐인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중요하죠. 네, 기자님 평소에 어떠세요? 저도 조금 뭐 가족들, 엄마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니까 좀 사실 더 잘해야지 하면서도 좀 상처 주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뭐 친구도 사실은 친한 친구일수록 진심 어린 조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뼈 때리는 얘기 많이 하고 뼈 때리는. 맞아요. 그러는데 사실 지금 소개할 고민도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독립을 못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가족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말로 너무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제가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고도비만은 아니고 과체중 정도죠. 언니는 마른 편이라 그런지 제게 살에 대한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몸에 조금 달라붙는 옷만 입어도 언니는 재순아, 너 그건 입지 마. 왜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니? 이게 진짜 언니가 생각해줘서 해준다? 밤에 치킨을 시켜도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있어도 유독 저한테만 재순아, 내가 가족이니까 하는 얘긴데 너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식습관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라고. 아주 입맛 뚝 떨어지게 합니다. 언니만 그런 거라면 대들기라도 할 텐데 문제는 부모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같은 회사 팀장이거든요. 야,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야, 회사 잡지, 미래 없지. 너랑 야, 적어도 너보다는 연봉 100만 원 더 받는 사람이랑 만나라 좀. 집도 잘 사는 것도 아니라며. 야, 절대 결혼 안 돼. 연애만 해. 언니니까 얘기하는 거야. 저희 집이 잘 살고 제 직장이 좋기라도 하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같은 회사 다니고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을 할 때마다 꼭 가족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덧붙이는데 가족끼리는 상처 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치킨 먹는데 몰라보면 진짜 열받을 거야.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착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언니가 그런 얘기 했으면 치킨을 던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푼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호의는 폭력일 수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비슷한 이 기사가 또 있는데요. 네. 요즘 뭐 노량진의 스타 강사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열심히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셨겠죠. 대기업에 다 취직했겠죠. 여기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으면은 이런 말을 또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사실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듣는 학생 입장은 평등한 수평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선생과 제자 아니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어떤 말을 할 때 의미가 그 내뱉어진 말보다 훨씬 더 하나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면서 말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희도 제가 기자잖아요. 네. 기자 생활하다 보면은 저 때만 해도 한 8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를 4개월 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그렇죠. 시작이 교육을 사회부. 받는다. 네, 맞죠. 예. 그때 엄청 뭐라 하거든요. 거의 뭐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다. 제대로 해라. 막 이러면서 욕도 하고 진짜 못되게 굴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돌아보면은.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의사도 되게 상하 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상명하고 저희 인턴 레지던트 때만 해도 실제로 다른 과들은 폭력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이죠. 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빵꾸를 내거나 뭐 그러면은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면 좋겠는데 네, 거기다 대고 너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너의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나 와 진짜 싫다. 너무 싫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제 아랫연차들도 저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게 가까운 사이, 특히 가족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내가 타인이라고 내 안에서 규정 지은 상대들 있잖아요. 네.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건 지인이라 하더라도 감정의 거리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두지를 않거든요. 보통 근데- 그리고 남한테 우리가 더 친절해요. 아, 그럼요. 가까운 사람보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그냥 타인이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감정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둬버립니다. 즉 듣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조차도 상처가 되는 마당에 얘기하신 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를 안 지키다 보니 더 심한 말이 오니까 그 심한 말에 대해서는 더 무게가 더 두어지고 그럼 결국 상처는 2배, 3배가 돼서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명쾌하네요. 근데 그럼 이 사연의 이분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 대화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대화에서 또 문제가 생긴 또 이런 케이스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독립을 해야 되나? 떨어져 사실- 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음. 순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언니가 날 위해서 하는 얘기 그리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하는 얘기라 하더라도 나는 엄연히 상처받고 있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본인의 의사 표현을 아, 명확하게 그럼요.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나가면 다행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상처를 받니? 그래, 우리는 내가 너 다 좋으라고 네 했는데 생각- 이렇게 대화가 얘기하면 이 정도로 어떡해. 통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독립을 해야죠. 오히려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대가 절대 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수는 가족입니다. 부모 혹은 배우자 혹은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할 가능성이 없거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일 때는 가족이라고 꼭 보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그런 성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어떻게 부모님을 안 봐요? 어떻게 네네. 그런 죄책감 사실은 저는 필요 없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가족이라고 안 보고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네. 상처받는 가족을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란 테두리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그 옆을 못 떠나고 이렇게 맴도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